통한 소비자 균형을 공부할 차례죠. 무차별 곡선이론은 가장 소비자 균형을 찾는 소비자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이것도 소비자 균형점을 좀 찾는 거니까, 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XJ하고 YJ, 만약에 두 제어가 있다고 하자. 효용의 함수. 이것은, XJ하고 YJ하고 이런 형태로,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효용을, 사과 배라고 얘기하죠. 사과하고 배하고 지금 사는데,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하는데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은 거죠. 물론 여기에 제약 조건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돈은 PX고 여기 PY분의 Y 이만큼을 갖다가 돈을 갖다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데 돈을 가장 적게 지불하면서 효용을 가장 큰 XJ의 수량은 얼마큼이고 YJ의 수량은 얼마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게 원하는 답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풀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원론적 이야기했지만 우선 제일 먼저 이 무차별 곡선이란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문제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죠. 커브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IC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어떤 책에는 I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저같이 이렇게 IC 이렇게 그렇게 쓰는 책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무차별 곡선 이론을 보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용어가 뭐냐면 동일 효용을 주는 XJ하고 YJ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동일 효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 효용을 주는 XJ하고 YJ가 뭐이냐.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가 효용이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Y가 배예요. 배는 효용이 200이라고 할게요. 한 개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얻는 효용이요. 만약에 사과 5개, 배 5개를 소비하면 효용이 얼마큼일까? 사과를 5개 먹으면 효용이 100 있고 곱하면 여기 500이 되죠. 그죠? 그래, 사과 5개를 먹으면 이 효용이 50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배 5개를 먹으면 효용이 1000이라는 수치가 되죠. 여기 곱하기 200이니까. 그러면 둘 다 사과 5개, 배 5개 먹으면 그러면 효용이 얼마큼 될까? 그러면 100에서 500 하면 500에다가 여기 1000이 되니까 이건 1500이라는 효용을 얻습니다. 자, 지금 사과 5개, 배 5개를 먹으면 효용이 1500이다. 그런 얘기죠. 이 1500인 효용을 갖고 있는 XJ, YJ 조합, 즉 O가 사과 5개, 배 5개만 있냐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 7개, 배 3개 먹으면 효용이 얼마큼이냐. 그럼 사과 7개 먹으면 700이고 3개 먹으면 4개 먹어야죠. 그죠? 4개 먹으면 이거는 800이고요. 800이고 700이고 합하면 1500이죠. 그럼 효용이 1500이에요. 이런 조합. 그러니까 동일 효용을 주는, 지금 동일 효용을 주는 1500이라는 효용을 주는 XJ하고 YJ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데, XJ하고 YJ에 대한 조합이 뭐냐면, 5도 있고, 74도 있고, 여기 93이라는 수치도 나올 거예요. 93이라는 조합은 뭐냐면, 사과가 9개 먹었을 때 효용은 900이고,
배를 3개 먹으면 600이고 역시 1500이라는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동일 효용을 주는, 그러니까 즉 1500의 효용을 주는 XJ하고 YJ의 조합들이 있는데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인데 연결하려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뭐 연결을 하죠. 여기 XJ하고 YJ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고하고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자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을 5, 5. 이런 수치를 한번 연결하자는 거죠. 그 다음, 7, 4. 여기 7, 4. 이런 점. 그 다음, 9, 3. 여기 9, 3. 이런 점을 다 연결하면, 그러면 어떤 선이 되냐. 이걸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연결해야죠. 연결하면 어떤 선이 되냐면 이런 선이 됩니다. 자, 이 점은 효용이 1500이에요. 이 점의 효용은 얼마큼이냐? 1500이죠. 이 점도 1500이에요. 즉, 이 선상에 있는 것은 동일 효용을 주죠. 즉, 1500이라는 효용을 주죠. 그때 이 점은 1500이라는 효용을 주는 X하고 Y의 조합, 5라는 점이고, 이거는 7, 4라는 점이에요. 그죠? 그런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라는 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곡선을 뭐라 그러냐? 이런 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이런 것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즉 동일 효용을 주는 XJ하고 YJ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런 게 무차별 곡선이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점들은 다 동일 효용을 주는 거죠. 동일 어떤 효용을 주냐면 1500이라는 효용을 주지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좀 내용이 무차별하다, 뭐 좀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런 무차별이 아니고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곡선이에요. 즉 뭐냐면 효용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선상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1500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차별 곡선이죠. 정확한 이름은 무차별 곡선보다는 동일 효용 곡선. 이 이름이 더 부드럽고 좋지요. 그죠? 차라리 동일 효용 곡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말이죠. 차별이 없다. 라는 그 얘기를 갖다 그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차별 곡선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동일 효용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여기다 1500이라는 효용을 갖고 있는 점이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 효용의 성질을 갖다가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려고 하죠. 자,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차별 곡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성질을 조금 분석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 대한 개념이고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성질.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긴 게 무차별 곡선이냐. 무차별 곡선은 첫째 우하향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 거. 이건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게 생겼습니다. 우하향하게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점의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값이다라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항상 어느 점에서 이런 조합에서 여기서 기울기를 따져봐도 마이너스예요. 즉 우하향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거는 이건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기지도 않고 우상향하게 생기지 않고 우하향하게 생겼죠. 그렇게 우하향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무차별 곡선은 이 안에 수도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크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즉 여기 무차별 곡선이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오면 이건 효용이 300이죠. 300을 이루는 그 효용은 무수히 많아요. 이런. 이건 다 300이에요. 이것도 무차별 곡선이죠. 배 5개, 사과 10개. 그건 효용이 얼마큼이냐? 효용은 이건 500이고 이건 1000이니까 이거는 2000이라고 했으니까 200이라고 했으니까 2000 여기는 500이죠. 요즘은 효용이 2500이에요. 2500인 그 무차별 곡선. 그건 이 위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건 1500이라는 효용이죠. 이거 동일 효용인데 이건 다 1500이고 이 점에 있는 것은요. 이거는 2500이라고요. 효용이요. 이건 무차별 곡선인데 이건 2500인 효용이죠. 이 점은요. 2500이에요. 배 요만큼 하고 사과를 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사과는 조금 하고 하는 거죠. 이건 2500이고 이것도 2500이고 2500이고 2500인 동일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 선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무차별 곡선, 이런 무차별 곡선, 이런 무차별 곡선,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게 효용이 크다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2500이라면 여기는 배의 양은 똑같지만 사과의 양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효용이요. 효용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은 무차별 곡선은 여기 이 X하고 Y에 있는 사과 배 선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무차별 곡선은 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진 그 무차별 곡선이 효용이 가장 큰 무차별 곡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요 원점에서 가깝죠. 이거보다 효용이 굉장히 작다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 300이라고요. 효용이요. 이건요. 당연히요. 그래서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무차별 곡선에 있는 그 효용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저기요. 효용을 가장 큰 걸 고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효용이 가장 큰 XJ하고 YJ의 조합을 지금 저기 X하고 Y를 갖다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고를 거냐면 기항이면 같은 값이면 돈을 고려한다면 기항이면 원점에서 가장 먼 무차별 곡선에 있는 거 그 점에 그 XJ하고 YJ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효용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사과하고 배라는 조합을 갖다 구하려고 그래요. XJ 몇 개, YJ 몇 개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여기 수도 없이 많은 무차별 곡선상의 어떤 한 점일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갖다 있는 그 XY 그 조합을 구하려고 그러냐면 원점에서 가장 멀어진 거 거기에 있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 점을 선택을 할 거죠. 그러면 효용이 이게 만약에 3,000원이라면 이거는 4,000 이런 형태로 될 거니까 효용의 극대화를 갖다 노리려고 하면 원점에서 가장 멀어진 무차별 곡선을 골라야겠죠. 이거의 한 가지 단점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을 구하면 되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사과도 많이 사고 배도 많이 사야 되죠. 그죠? 그럼 효용이 더 커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게 한 가지 흠이죠. 돈을 안 내고
그냥 너 마음대로 가져가라.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기하면 xj, yj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 곡선, 거기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xj하고 yj만큼, xj 이만큼, yj 이만큼, 그걸 고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고를 거냐면, 무차별 곡선을 갖다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원점에서 가장 멀은 그런 무차별 곡선을 고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왕이면 무차별 곡선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원점에서 가장 멀어진 효용을 선택할 건데, 그게 효용이 극대화되니까, 가장 효용이 크니까, 맥시마이즈 하게 되니까, 그런 무차별 곡선을 고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원점에, 무차별 곡선의 성질을 갖다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냥 구하죠. 그냥 구하면 되는데, 여기 제약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제일 조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가지고 효용이 가장 큰 것은 수치가 가장 높은 것들인데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 돈 많이 내고 많이 물건 사는 거 그건 누가 못 사요. 그죠? 돈 마음대로 돈 많이 내고 좋은 물건 많이 사세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조금 내고 많이 좋은 물건 사는 거, 많이 사는 거, 그게 기술이죠. 그게 소비자 균형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제약 조건은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만약에 혹시 무차별 곡선이 있으면 원점에서 가장 멀은 조합의 무차별 곡선 선택을 해서 그 전상에 있는 xj하고 yj를 각각 몇 개씩 사야지, 그런 의도로 쓰기 위해서 이 무차별 곡선의 성질을 파악한 거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격은 이 무차별 곡선은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차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교차하면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가정하죠. 이게 무차별 곡선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이거 빨간 것도 이거 무차별 곡선이냐 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인 것 같지만 무차별 곡선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무차별 곡선이 있다면 어떤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점상에 있는 것은 다 효용이 2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점에 사과 요만큼 사고 배를 이만큼 사가지고 먹으면 효용이 얼마면 2500이에요. 그죠? 이게 무차별 곡선이라면 여긴 효용은 여긴 2500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점도 되지만 이거 빨간 점도 2500이잖아요. 사과 요만큼 배 이만큼 사면 그래가지고 그걸 소비를 하면 효용이 2500인 효용이잖아요. 그럼 이 점은 효용이 얼마큼이냐? 이 점은 2500이죠. 뭐. 이 점도 2500이고요. 그럼 요 점은 어떻냐는 거예요. 사과 5개, 배 5개 사면 요거는 효용이 얼마냐? 2500이죠. 이 점도 2500이고요. 이만큼 사고 배를 이만큼 사면 얼마냐? 이것도 2500이고요. 자, 사과 5개, 배 5개 250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점에서 한번 볼까요? 사과, 예를 들어서 배 6개, 사과 3개 사는 그런 경우는 1500의 효용이에요. 요 점은 1500이에요. 그럼 조금 밑으로 나서 요거 사과 5개, 배 5개는요. 효용이 1500이에요. 조금만 거는 2500이라며. 지금은 또 2500이에요? 1500이에요? 사과 5개하고 배 5개 먹으면, 이럴 때는 2500이고, 효용이. 만족도가 2500이고, 이 하얀 거 지나갈 때는 사과 5개, 배 5개 똑같은데, 이럴 때는 1500이고, 왜 사과 5개, 배 5개 넣고 효용이 왜 2500이고, 어떤 때는 1500이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 뭐, 그때마다 틀려요. 먹을 때마다 틀려요.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 똑같은 물건을 놓고 효용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나타나면 안 되죠. 그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가도 절대 이렇게 만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일이 있으면 이거는 모순이 생겨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이 만나는 거 이거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고요. 그런 모순이 생기지만 이런 점 아까 이게 만약에 2,500원이라 하면 여긴 1,500이죠. 원점에서 이게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건 2,500이고 이건 1,500이잖아요. 원점에서 멀어지면 뭐처럼 효용이 크다 그러는데 이거는 원점에 가까운 게 효용이 크잖아요. 모순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절대 많아도 절대 이렇게 만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나면 그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지워버려야죠. 그죠? 여기 무차별 곡선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만나는 일은 없다고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가면 점점 가면 요쪽 가면 이렇게 이제 추하고 이렇게 만나겠다. 만나지 않아요. 끝까지 안 만나요. 그 만나는 일이 생기면요. 그건 무차별 곡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서로 무차별 곡선끼리는 절대 만나지 않는, 만나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예요. 만나면 그건 무차별 곡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성질인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게 뭐냐면 이 원점에서 이렇게 보면 볼록하게 생겼죠. 원점에서 보면 이렇게 컨케이브한, 즉 뭐냐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무차별 곡선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록하다고요. 원점에서 보면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저같이 배가 조금 나와 있어요. 뭐 많이 나와도 상관은 없죠. 그래요. 배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건요. 이건요. 볼록 안 튀어나왔잖아요. 볼록하지 않고 평평하지요. 이건 무차별 곡선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보면 볼록한 모습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건요. 이렇게.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죠. 물론 여기서 보면 이게 볼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는 거 자꾸 헛갈리니까 원점에서 보라는 거죠. 원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볼록합니까? 볼록하지 않고 이거는 오목하죠. 날씬한 허리가 저렇게 쫙 들어가는 오목한 스타일. 이건 무차별 곡선입니까? 무차별 곡선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은 하죠. 비슷하지만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고요. 이건 무차별 곡선의 짝퉁이라고요. 이건 절대 무차별 곡선이 아니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차별 곡선은요, 조금 보기는 싫을지 몰라도 이렇게 날씬하지 않고요. 배가 좀 볼록 튀어나온 그런 양반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원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원점에서 보면 왜 볼록할까라는 거예요. 왜 볼록할까? 왜 볼록하냐? 왜 원점에서 보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볼록합니까? 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보면 볼록한 이유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새로운 개념인 한계 대체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도 뭐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한계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 영어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에요. 줄여서 MRS 해야죠. 이렇게 씁니다. MRS 이렇게 써요. MRS.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의 점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해요. 무차별 곡선의 사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쓰냐면 저는 무차별 곡선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이렇게 미분하면 기울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호를 이렇게 써버려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이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구간의 기울기 하면 이 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x제가 이만큼 변함에 따라서 여기 사과 5개, 배 5개예요. 여기는 사과 7개, 배 4개예요. 그렇죠? 요점이나 효용은 같아요. 1500이라는 효용은 같죠. 그죠? 근데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할 때, 즉 만약에 요게 x제가 요만큼 증가하고 플러스하고 y제는 요만큼 감소하면 되죠.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하죠. 요 기울기, 그러니까 무차별성 기울기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변할 때 요건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구간에 대한 기울기죠. 요게 점점점 줄어들면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x를 갖다가 제로로 놓으면요. 요거 길이 막 줄어들면 요 점이 해가지고 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점의 기울기나 요 구간의 기울기나 거의 같은 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x제가 변할 때 y제가 얼마큼 변합니까? 변화율이라고요. 변화율이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 그림으로 봐서는 기울기란 개념이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이라고요. 이거 한계 대체율 수치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즉 뭐냐면 구간을 짧게 하면요 dx분의 dy라고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미분하는 그 개념으로요. 자, 여기에 보면 효용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효용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사과 5개, 배 5개, 사과 7개, 배 4개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사과를 여기가 2개 증가시켰더니 두 개 증가시키고 배를 하나 이렇게 감소시켰더니 효용이 똑같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요 점에 요 기울기가 뭐냐면 델타 x분의 여기 2가 증가한 거죠. 사과 2개가 증가한 거죠. 배는 하나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다고요. 그대로 썼어요. 델타 x분의 이거 y. 그래서 2분의 1이라고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과 둘 대신에 한 개로 계산하면 1분의 마이너스 0.5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이런 뜻은 뭐냐면 자, 사과 한 단위 더 증가시키는데 이거 배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배를 몇 개나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한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한계 대체율로 한 이유가 뭐냐? 책에 뒤져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개념은 이게 맞지만 책에는 보면 전부 다 한계 대체율이라고 나온다고요. 근데 대체율의 이름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일어나는 이 구간에 대한 기울기, 구간에 대한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게 뭐냐면 x제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 배가 얼마큼 감소합니까? 사가 두 단위 지나갈 때 배가 하나 줄어들죠. 지금 그러면 사가 하나 증가할 때 배는 몇 개 줄여야 됩니까? 그 비율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0.5 즉 0.5 마이너스 0.5 줄여야 됩니다라는 거죠. 사과 하나 증가할 때 배를 갖다가 2분의 1만큼 변화시켜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체했단 말이에요. 뭘 대체했냐면 배 대신에 사과로 대체했어요. 사과 2개 늘리고요. 배 하나 뺐어요. 배 대신에 사과로 배 대체했다고요. 정확히 얘기해서 사과 하나 집어넣고요. 배는요. 반 개만큼 뺐다고요. 배 대신에 사과로 대체했다고요. substitution이에요. 대체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체란 말이에요. 대체. 근데 대체 이거는 비율이라고요. 뭐냐면 사과 하나 증가시키는데 배를 몇 개 감소시켰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감소시켰습니까? 2분의 1개, 반 개. 사과 하나 증가시키는데 배 대신에 사과로 대체했죠. 그래서 대체 비율이에요. 사과 하나 증가시키는데 배 2분의 1을 주겠다. 그래서 대체율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 한계는 뭐냐? 한계는 뭐냐면 하나씩 더 증가시키는데 배를 몇 개씩 감소시켜 나가야 됩니까? 그런 개념에서 한계자를 붙여놨죠. 뭐 하나 증가시키는데 뭘 얼마큼 감소시킵니까? 라고 할 때는 한계를 붙여놓는다 그랬잖아요.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증가시키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이거 하나 더 먹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한계 효용. 또 하나 더 증가시키는데 회 한 점 더 먹는데 만족도가 얼마큼 더 추가돼요? 그게 한계 효용이죠. 그러면 한계 대체율은요. 지금 한계자가 붙은 것은 사과 하나 증가시키는데 배 몇 개 증가시킵니까? 몇 개 증가가 아니라 대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개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사과 하나 더 증가시키면 다음 배를 얼마큼 증가시켜야겠어요? 그래 또 반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계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대체해 나간단 말이에요. 뭐 배 대신에 사과로 대체해 나간다고 배 빼고 사과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게 맞고 여기 나오는 수치는 뭐냐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 대체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정확히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써봐라. 너무 길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 길음을 줄이면 되지 뭐 MRS 이렇게 적었어요. MRS 한계 대체율. 그렇게 읽고 그렇게 쓰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요. 저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뭐 여기서 기울기죠. 그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름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왜 붙여놨냐면 그게 맞으니까. 대체하는 거니까. 한계 대체하는 거니까. 그 비율이니까. 그 비율이 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그 대체하는 비율, 한계 대체율.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야말로 한계 대체율이다라고 하죠. 근데 읽을 때는 한계 대체율하고 머릿속에는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라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정확히 일치해요.
이 기울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한계자가 들어가는 거는 뭘 해결하는데 열쇠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과연 이게 열쇠 역할을 한다고요. 한계 대체율.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비자 균형점을 찾는데 한계 대체율 어디 있어? 하고 찾을 거예요. 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디 있어? 라고 찾을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한계 대체율 개념은 한 단위 더 증가시키는데 배를 얼마큼 대체합니까? 그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읽고 머릿속에는 그거 무차별 곡선이 있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머릿속에 이렇게 딱 두면 돼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것도 단어가 글자 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렇게 기울하라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IC A 모르겠다고 탁 찍어 놓으면 미분이잖아요. 그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도 잘 남고 그다음 딱 매칭을 시킬 수가 있죠.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한계 대체율이에요. 근데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계 대체율을 알았는데 또 체감은 또 뭐냐? 자꾸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줄어드느냐? 이게 한 단위 한 단위 이렇게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게 점점점 이게 체감한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2분의 1이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이게 하나 여기서 더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다음에는 2분의 1이 4분의 1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음에는요. 사과 하나인데 배 이거 처음에 2분의 1이고 다음에는 4분의 1이고요. 다음에 사과 또 하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반인 8분의 1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이 10분의 1이고요. 만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는요. 사과 하나인데 배가 얼마큼 있으면 되냐면 이거는 뭐 30분의 1만 있으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점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계 대체율은 이게 기울기가 이게 체감한다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이요.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이게 x제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계 대체율의 개념이 뭐예요? 점의 기울기 아니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죠?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가파른 속도로 작아진다고요. 어떻게 작아집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10분의 1, 10분의 1에서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쫙 줄어든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체감한다는 건데 작아진다는 건데 가만히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어떤 게 더 큰가?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럼 체증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 말이 얼른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대체하니까. 항상 마이너스고 이 기울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 놓고 갔다고요. 마이너스는 안다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붙이면 항상 고민이 뭐냐면 크다 작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뭐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뭐 이건 2분의 1 필요합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이거보다 이게 더 크네. 이게 점점 작다라고 하는데 수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치면 2분의 1, 4분의 1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냐면 그냥 마이너스가 없는 값이 좋다.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취하면 되는 거죠.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가 싹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수치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빼고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10분의 1,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사과 하나씩 넣는데 기울기가 점점점 기울기가요.
점점점 체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체감하죠. 이렇게 체감하는 모습,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 이 모양은 한계대체율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체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이런 형태, 30분의 1 이런 형태를 보여주면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습으로 된다고요.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다고요. 왜요? 기울기가요, 체감하니까요. 그러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라는 거예요. 즉, 기울기가 뭐예요? 한계대체율이요. 체감하니까 볼록하게 나왔죠. 이렇게 된 건요, 일직선으로 돼 있죠. 이건요, 뭐예요?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x제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체감하냐? 아니죠.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아니죠. 무차별 곡선은 볼록하게 생겼는데 한계대체율은 체감하게 돼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하면 체감하게 돼 있는데 이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볼록한 건요. 볼록한 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기울기가 커져요. 한계대체율이 체증하죠. 체증하는 거는 그건 무차별 곡선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차별 곡선은 볼록하다고요. 즉 체감한다고요. 체감하지 않으면 볼록하게 안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아니면 이건 뭐냐? 무차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걸 뭐라 그래요? 짝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거 미워해서 날씬한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짝퉁이란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죠. 배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한계대체율이 기울기가 체감하니까 당연히 볼록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근데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 뭐냐면 그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니까 그래 체감해야 그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지.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왜 볼록하냐? 왜 배가 나왔냐? 왜 배가 나왔냐? 이 교수님은 왜 배가 좀 나왔죠? 무차별 곡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운동을 안 한 탓도 있지만 뭐 인격을 조금 많이 쌓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나이 좀 많이 쌓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이 몸매가 그래도 배 좀 나온 몸매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헬스장에 가서 한 이틀 정도는 딱 기름을 뺀 게 이거예요. 그래도 난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딴 교수님들 한 그게 이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무차별 항아리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게 봐줘요. 나도 여러분 나이 때는 이렇게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쫙 날씬하고 이렇게 복근은 아니더라도 뭐 복근 비슷하게 뭐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딱 해서 수영복 입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조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주 굉장히 그래도 양호해요. 저희 와이프 말이죠. 말도 마세요. 그 양반은 그 보면 뭐 좀 배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세월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 보고 항상 그래요. 무차별 곡선이 많이 나왔네 그랬죠.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렇다고 뭐 와이프한테 야 배 나왔네 그랬다가 또 얼마나 또 욕을 더 먹으려고요. 그죠? 네가 나 배 나오는데 뭐 보태준 게 있냐 뭐 했냐 막 뭐라 그러면 제가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아는 용어로 쓰지요. 완전히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게 참 많이 이것을
괜히 이 컨벡스하네 그래가지고 요 무차별 곡선의 요 기울기에 대한 이 공률을 경제학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공률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은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요 기울기의 기울기, 즉 이렇게 휘었냐 아니면 아주 이렇게 가파르게 휘었냐, 배가 많이 나왔냐, 평평하게 나왔냐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별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하는데 그걸 갖다 곡률이라고 하죠. 곡률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체감하는데 그게 아주 가파르게 체감하느냐, 완만하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되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 곡률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체감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저희 와이프는 뭐 급격하게 체감하지만 아주 불규칙하게 체감하죠. 그죠? 저희 와이프한테는 읽지 마세요. 다 뭐 읽을 수가 없지. 또 뭐 일러도 뭐 상관없죠. 왜냐면 뭐 그런 걸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보면 맞네 그러지 누가 그거 보고 어휴 아니네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면요. 없을 때 욕 좀 많이 해야죠. 그죠? 그래요. 이 한계 대체율이라는 이 체감하기 때문에 어쩌면서 볼록한 거고 한계 대체율은 체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체감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는데 왜 체증하지 않고 체감하냐? 왜 일정하지 않고 왜 체감하냐? 라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사과가 이렇게 볼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체감한다고 하지만, 기울기가 체감한다고 그러지만, 근데 왜 기울기를 왜 체감하고 그래? 2분의 1 하면 계속 2분의 1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좀 일정하게 좀 감소하지 말이지. 뭐 이게 뭐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30분의 1 아주 복잡하게 왜 이렇게 체감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체감하느냐? 한계 대체는 체감하는 이유가. 그거는 한계 대체를 체감하는 이유는 이건 왜냐하면을 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에 또 왜냐하면이에요. 한계 대체를 체감하는 이유. 한계 대체를 체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단 말이에요. 체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계 효용은 말이죠. 예외 없이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모든 물건, 재화, 서비스 모든 물건은요. 많이 소비하면요. 효용은 증가하지만 그 만족도가 점점 줄어든다예요. 줄어들어도 굉장히 빨리 줄어든대요. 즉 굉장히 빨리 실증난다예요. 그게 자연현상인 걸 어떡합니까? 그거 발견한 사람이 고센이라는 사람이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은 체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라 그래요. 효용이 똑같죠. 요 점하고 오란 점하고 오란 점하고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7, 4예요. 그죠?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9, 예를 들어서 3이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아까는 이거는 일정하다고 내가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는 이 점으로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갑니다. 대체를 합니다. 지금 효용은 지금 1500이에요. 1500에 대한 효용을 갖고 있어요. 자, 사과 하나 딱 집어넣었을 때 배를 몇 개 빼야 되냐면 2분의 1, 반 개만 빼면 돼요. 그러면 효용이 1500으로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있죠. 요점으로요. 자, 다음에 또 늘리려고 그래요. 사과 하나 더 넣으면. 사과 하나 더 늘리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점점 많아지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죠. 그죠? XG에 대한 한계 효용이 사과 하나 넣으면 조금만
조금밖에 효용이 증가하지가 않는다고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사과 술을 많이 넣으면 한계효용이 사과 하나 같은 한 개라도 효용이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체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과 하나 더 증가시켰어요. 그럼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요. 다음에는 효용이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효용은 이 비율은 똑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죠. 그럼 배도 얼마큼 빼면 되냐면 저번에는 2분의 1이나 뺐지만 지금은요 2분의 1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배는 자꾸 빼나가는데 배는 사과만 본다면 사과를 자꾸 늘리면 한계효용은 자꾸 체감하는데 이 X제는 자꾸 증가하면서 체감을 하면서 한다고. 하나씩 증가해도 이건 체감한다고요. 그럼 배는 이제 똑같은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는요 다음에는 조금만 있어도 된다고요. 처음엔 반 개 있었지만 처음 반의 반 개, 다음에는요 한 10분의 1, 다음에 한 30분만 있어도 그 효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요. 1500의 수치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한계대처 이렇게 체감하는 기울이 점점점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과 하나 증가시키는데 배가 감소해야 할 분야지요. 사과 하나 증가하는데 4분의 1만 필요하대요. 다음 사과 하나 넣을 때는 10분의 1만 있으면 된대요. 이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체감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사과가 이렇게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5개, 6개, 7개, 8개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효용이 체감하니까 동일 효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배가 증가하는 비율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저렇게 된다고. 2분의 1, 4분의 1이요. 그래서 X제가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X제만 아니라 Y도 상대적으로 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배는 자꾸 줄어들지요. 자꾸 줄어들면 마이너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저번에 점점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5개에서 4개, 3개, 2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드니까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고요.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한계 체감이죠. 빼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고 하나는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게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체를 해나갈 때. 한계대처율이라는 건 사과를 하나 둘씩 증가시킴에 따라서 배를 얼마큼 자꾸 빼나가는 겁니까? 라는 것인데 빼나가는 쪽은 한계효용 체증이 될 거고 증가하는 것은 한계효용 체감이 될 거고 이 수치는 종합수치는 같아져야 되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 뭐냐? 그것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요. 단 한계효용 마이너스 체감의 법칙이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갈 때는 그걸 한계효용 그 체증의 법칙이라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것도 체감의 법칙이라고 체감의 반대로 가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X제, Y제 공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은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한계효용이 체감하니까 즉 기울기는 점점 이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체감할 수밖에 없으니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배가 나온 모습이 이런 모양으로 됐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설명을 들었는데도 알듯말듯 하지요. 그죠?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정상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바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저녁 때 정도 이렇게 딱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맞아. 그건 왜냐면 꼬인 거에다가 한 번 더 꼬아놔서 그래요. 볼록하다고 체감하기 때문에 볼록하겠지. 그래서 왜 체감할까?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생각되는 게 저녁 때쯤 된다고요. 시간이 늦는다고요. 정상적인 IQ라고요. 한 100세부터 한 150 사이에 IQ에 있는 사람,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해를 못하죠. 한 이렇게 한 300 정도, 이렇게 400 정도 IQ, 그럼 바로 이해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인데 그건 천재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독특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뒤늦게 알아지는 사람, 그거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꼬인 문제에다 꼬인 문제를 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뭐,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회사에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입사 시험 보게 보면 되게 적성검사 이런 거 많이 봐요. 적성검사 이렇게 많이 보면, 적성검사 이렇게 보면 적성만 따지면 좋은데 이게 뭐 거의 입사 시험하고 비슷해 가지고요. 짧은 시간에 빨리 생각하죠. 빨리 막 푸는 문제예요. 별의 별 문제가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뭐 수학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도형 문제도 나오고 뭐 언어 문제도 나오고 아주 참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그런 시험 비슷한 게 여러분들 학교 들어올 때 여기 보면 우리도 뭐 적성검사 뭐 비슷한 거 뭐 하나 보지요. 그죠? 거기서 다 떨어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적성검사하고 가성이 높은 거죠. 그 직장 갈 때 또 봐요. 그거요. 그래가지고 면접 됐습니다. 적성검사 보라고. 인성검사 보라고 이거요.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그놈이에요. 그놈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없고 말이죠. 무슨 일단 잘해주는 게 좋죠. 그래야 그 인적성 검사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또 높이 받아가지고 뭐 2차 면접이나 3차 면접으로 가는 그런 코스에 꼭 그런 게 있다고 말해요. 아주 그걸 왜 좋아하냐면 제가 풀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 풀긴 풀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뭐 인터넷으로 풀으라는 데도 있어요. 회사에. 인터넷에 문제가 쫙 이렇게 나와요. 문을 딱 열면 말이죠. 이 딱 해가지고 시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보면 딱 보면 거의 뭐 1분에 한 문제 뭐 그런 형태로 막 찍고 나가야죠. 근데 읽고 답하려고 하면 1분이 훨씬 지나가죠. 그 구조적으로 뭐 천재가 아닌 한 아니면 바보가 아닌 한 천재는 빨리 풀어서 이제 시간이 되는 거고 바보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팍팍 찍으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한 시간 내에 못 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점수 많이 맞으려는 걸 어떡합니까? 많이 맞으면 중간에서 그냥 떨어진지도 모르게 떨어져 버리는 걸요. 그러니까 하죠. 아주 내가 그냥 우리 애들 뭐 입사 시험 보는데 아주 내가 그거 풀어준다고 아주 머리 털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인터넷에 뭐 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하는 시간 있냐? 이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한대요. 그래서 그럼 좋아. 그럼 이제 시험 보자.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지엄마를 데리고 오면 그건 있던 것도 까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배제하고 아버지를 딱 데리고 오지. 아버지 딱 하고 이제 자기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홀수, 나는 짝수 그래가지고 홀수 짝수 이렇게 막 풉니다. 막 풀어가지고 막 해서 그래가지고 호흡이 아주 명콤비 같이 잘 맞아야죠. 딸내미하고 저하고는 이제 콤비가 좀 잘 맞아서 막 얘기 하나도 말이죠. 딱 하면 저는 홀수로 쫙 풀다가 시간이 제가 나오면 이제 거꾸로 뒤에서부터 짝수로 쫙 풀면 역시 그냥 그 호흡이 딱딱 이렇게 맞는데 이 호흡이 안 맞는 건 내가 푼 거 지가 풀고 막 이래요. 아들이 좀 그러죠. 호흡이 그건 조금 안 맞지만 딸은 아주 그냥 착착 눈빛을만 딱 봐도 말을 알죠.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가지고 뭐 점수는 공개 안 됐지만 거의 만점 수준으로 다 달렸어요. 그들이 취업은 딱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노동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앉으면 한두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와, 완전히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하고, 그거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전화 와도 못 받고 아무것도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경제학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경제. 이런 문제들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같이 돼 있으면서,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수학적 이런 문제,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요. 딴 여학생들은 잘하는데, 저희 딸내미는 이게 완전히 수학 비슷한 것만 나오면 말이죠.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럼 딴 건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거 잘하고 수학을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딴 것도 못하면서 그것도 못해요. 그건 더 못해. 그래도 재주는 좋아요. 지 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신통방통하네요. 그러면서도 보면, 전교 1등 해가지고 해가지고 장학금 꼬박꼬박 등록금 내는 일도 없고 말이지. 성적 받아오라 하면 성적 딱 보면, 걔는 이제 성적이 뭐냐면, 이 보링 치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A 플러스를 스트라이크로 하느냐, 전부 다 올 A 플러스로 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 A 플러스를 놓친 게 몇 개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스트라이크만 치는 게 아니라 터키 이렇게 세 학기를 내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희한한 학교다. A 플러스를 저렇게 시리즈를 데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학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도 잘 맞춰요. 그것도 요령이 있으니까 다 보니까 시험 잘 보는 것도 요령이고 공부 잘하는 것도 요령이지만 학점 맞는 것도 요령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딱 해가지고, 이 교수는 어떻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되고, 이 사람은 지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앞에 와서 눈도장을 딱 찍어야 되고, 그러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가지고 딱 해야 되고, 시험 문제는 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암만 봐도 말이죠, 이게 도대체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디 가면은 꼭 상 받아오고 하고, 취업도 말이죠, 한 방에 팍 이렇게 합격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합격한 것 중에서 어떤 거 다닐까, 참 별 재주가 다 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노하우, 여기 우리 학교 가서 한번 강의 좀 한번 하라고 할까봐. 어떻게 학점 스트라이크로 해가지고 전부 다 A 플러스 맞는지,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며, 직장 취업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번 합격을 하는지. 근데 집에서 보면 이거 참 저 답답한 도대체 말이지, 지 방 보면 말이지, 이 쓰레기통인지 방인지 말이지, 이 도대체 관리하는 게 꽝인, 글쎄, 집 얘기, 가정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딸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팔푼이죠? 그죠? 그래요. 나는 요새 여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와이프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러죠. 사랑이 다 식었다, 그래요. 와이프.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런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사랑이 꺼지진 않았는데, 다 식었다, 그러죠. 요새는 다른 여자 좋아한다, 그러죠. 어떤 여자? 딸이란 여자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나도, 나 같은 남자 싫대요. 나도 딴 남자 좋아한대요. 어떤 남자들이 자기는 아들이 좋대요. 참 저걸 와이프라고 참 데리고 사는 나도 참 측은하지만 와이프도 그래요. 나도 저 사람도 그래. 다 그렇게 된대요, 나중에. 그래서
뭐 저희 가정집의 이야기죠. 지금 무차별 곡선에 대한 그 성질을 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한계 대체율이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 몽땅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무차별 곡선은 어떤 게 무차별 곡선이고 어떻게 생기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무차별 곡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어떤 건데, 이런 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뭔데?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하면 뭐 효용이, 뭐 차별이 없다 하니까 뭐 효용이 없는 거겠지. 그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니까 배가 볼록 튀어나왔구만. 원점에 되면 볼록하구만. 맞아. 원점에서 보면 몰라요? 볼록한지. 그죠? 영상으로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무차별 곡선은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대충 되죠. 자, 이 무차별 곡선은 지금 이 효용의 성질을 갖다가 잘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무차별 곡선 이론이니까 무차별에 대해서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딱 놔두고 좀 이따 배울 바로 이 예산선, 이 제약선을 갖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이 무차별 곡선을 가져와서 서로 결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런 정도의 개념과 이 정도의 성질 정도만 보고요. 다음엔 이 제약에 관한 선을 갖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렇게 설명을 그래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원론에서는 뭐 대충 다 배웠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많이 응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런 성질이나 왜 효용을, 왜 원점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을 골라야 되는가, 그런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효용을 극대화하려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고, 효용이 가장 큰 게 원점에서 멀어진 거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뒤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근본적인 설명을 조금 하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머릿속에 그래도 넣어둘 만한 것은 넣어두는 게 좋지요. 아는 사람들은 다시 회상할 수도 있고요. 이게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는 쉽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막 분석을 하다 보면요. 다음은 예산선이에요. 예산선. 이 돈에 관한 성질,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예산선은 버젯 라인이라고 그래요. 예산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용도 쓰는데, 저는 그냥 예산선하면 그냥 예산선, 버젯 라인 이렇게 써요. 그냥 BL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예산선이라는 것은 동일 예산으로 XJ, YJ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동일한 예산으로 사들일 수 있는 XJ, YJ에 대한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라는 거죠. XJ 조합하고 YJ 조합이 나오니까 여기 X하고 Y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X하고 Y에 있는 거 여기다가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죠. 돈에 대한. 자, 돈을 갖다가 이만큼 드립니다. M이란 돈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 예산 선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다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Y는 X 플러스 이런 형태로 바꿔야 여기다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걸 또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으려면 마이너스 PY분의 PX고요. 이건 PY분의 M 이런 형태로 나와요.
만약에 여기 PX 사과의 가격이 1,000원이고 배의 가격이 2,000원이고 이런 걸 만약에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지요. 여기 M이 만약에 10,000원이 있다. 지금 10,000원 갖고 사과는 1,000원이고 배는 2,000원이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몇 개 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수치가 있다면 여기에 예산서는 여기다 그려놓을 수가 있다고요. 예산서는 이런 형태죠. 만약 수치가 이런 수치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Y는 마이너스 2,000원분의 1,000원이죠. 사과하고 상대 가격비니까 그죠? 여기 2,000원분의 1,000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고요. 이거는요 2,000분의 여기 10,000원이니까 이건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5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상수가 5인 선이죠. 이걸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x가 0일 때 y는 몇인가,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이야. 10이죠. 그러면 이게 0일 때, 이거는 얼마냐면 5지요, 뭐.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 y가 0일 때는요. y가 0일 때는, 그러니까 10,000원 갖고 다 배만 사면, 그러면 사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1,00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10개 사지요, 뭐. 10개 사면 이게 0가 돼요. 그러니까, 좌표가 여기 1, 2, 3, 4, 5, 5하고 6, 7, 8, 9, 10, 10이라는 섬, 이 10하고 0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거죠. 요 점을 지나는데 요 점과 요 선을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 놓으면 요거는 말이죠. 이게 어떤 것이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고요. 빨리 그려내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5 이렇게 별도로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되죠.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항으로 나타낸다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고 이건 x고 py분의 m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py분의 px 여기는 2분의 1이고 상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선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산선은 뭘 의미하는 거냐? 동일 예산으로 XJ, YJ 사과 배를 살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동일 예산으로. 여기 지금 제가 돈 10,000원 갖고 사과하고 배를 살라 그래요. 사과, 여기 배 5개 사고요. 사과 하나도 안 샀어요. 돈 얼마 들었어요? 10,000원 들어갔죠. 그죠? 여기에 사과 4개 샀어요. 그리고 배 3개 샀어요. 그러면 사과 4개 사고 배 3개 사면 돈이 얼마냐?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4,000원 들어갔고요. 6,000원 들어갔으니까 여기 10,000원이죠. 이것도 10,000원이에요. 사과만 다 샀어요. 배 하나도 안 사고요. 이 점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 예산으로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XJ하고 YJ, 그러니까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XJ, YJ 사과 배에 대한 수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라고요. 그 선이 예산선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예산선이는 뭘 의미하냐면 예산선은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 갖고 사과하고 배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돈은 이 선에 있으면요. 이 선은요. 돈 10,000원을 다 쓰는 경우예요. 돈을 10,000원을 다 쓰고 그리고 사과하고 배를 사는 방법들이죠. 이 선상에 이 점을 택했다. 돈 얼마 쓰냐? 10,000원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산다는 얘기냐? 사과 4개, 배 3개
사는 거죠. 그럼 실제로 10,000원 다 들어가죠. 그럼 이 점은요. 이 점은 10,000원 다 쓰고 10,000원 쓰고 사과 이만큼 사고 배 이만큼 사고 그래가지고 얼마 들었어요? 10,000원이죠.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XJ, YJ 조합이죠. 이것도요. 즉 예산선언 말이죠. 이거는 주어진 예산, 이 돈이 있으면 주어진 돈을 다 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10,000원 갖고 시장 가서 사과를 사요. 그러면 내가 사과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10,000원치 다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사과 하나, 배 하나만 사면 안 됩니까? 사도 되지요, 뭐. 그죠? 의사결정은. 사과 하나하고 배하고 사도 돼요? 안 돼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사과 4개, 배 3개 사면 안 돼요? 10,000원 갖고 있으면 10,000원 그거 다 써도 되죠. 당연하죠. 나는 그러면 예산 M을 갖고 있으면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면 이 선을 포함한 이 삼각형에 있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구역이에요. 시장 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예산 제약식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다 써도 되고 10,000원 안 써도 됩니다. 사과하고 배 가격은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10,000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다 쓰는 경우는 요 선상에 있는 것을 쓰는 거죠. 10,000원 안 쓰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과 하나, 배 하나만 사도 돼요. 사과 하나, 배 하나 아무것도 안 사면 어떻게 되냐. 돈은 제로예요. 그죠? 제로지만 내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 싫으면 많은 거지 뭐. 그죠? 여기는 내가 10,000원 갖고 시장 가서 사과 배를 갖다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건 내 구역, 내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난 이런 지역, 예를 들어서 사과 5개, 사과 10개, 배 5개. 이거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10,000원 갖고 이거 살 수 있냐 없냐 말이에요. 이건 못 사죠. 왜? 여기는 10,000원이 넘어가요. 돈이 없다고요. 여기서는 놀면 안 돼요. 여기가 내 구역이죠. 여기는요. 내 구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놀면 어떻게 되느냐. 안 좋죠. 봉변을 당하죠. 조폭이 다루는 용어로서 이 지역이 내 나와바리예요. 내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이 경계선에서 놀아도 되긴 되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이 밖을 벗어나면 여기서 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못하면 딴 지역 사람들한테 다쳐요. 여기서 놀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내가 놀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 구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예산선은 예산선에 의미는 이건 동일 예산으로 동일 예산, 그 예산을 다 써가지고 XJ하고 YJ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예산선, 이 선을 포함한 이 밑에 지역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가능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벗어난 이런 XJ, YJ 조합, 이거 못 산다고요. 왜? 내 능력 박히니까. 물론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겠죠. 자, 무차별 곡선, 여기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여기 XJ, YJ 이거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벗어난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하죠. 이거 살 수 있습니까? XJ 이만큼 하고 YJ 이만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산다고요.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원점에서 멀어보니까 효용이 크겠죠. 근데 그건 뭐냐면 이런 무차별 곡선이 이런 임의의 점이 하나 있어요. 사과 이만큼 사고요. 배 이렇게 많이 사고요.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안 샀습니까? 이거 사면 효용이 높은데 못 산다고요. 왜요? 돈이 없다고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구역 박히죠. 이거 살라고 하면 다친다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들고 나 돈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 단계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대 얻어맞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아주 복면당하죠. 여기서 놀면 안 돼요. 내 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효용을 찾는데 저걸 푸는 데 있어서 그림으로 푸는 데 있어서 무차별 곡선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들을 구하긴 구하는데 이 선을 벗어나는 그런 무차별 곡선은 손 안 댈 거예요. 왜? 그 무차별 곡선에 있는 XJ 조합은 안 살 거거든요.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예산선은 이 선 이 자체는 이게 돈을 다 쓰고 XJ하고 YJ를 구입하는 거고요. 나는 그 권한이 어디 있냐면 이 삼각형에 있는 선 밑에는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내 권한 밖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산선이요. 자, 그런데 예산선이 이런데 만약에 예산이 XJ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과가 2,000원이었는데, 1,000원이었는데, 이렇게 500원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예산선이 달라집니다. 배는 그대로예요. 배는 2,000원이에요. 그럼 만원 갖고 배 다 사면 얼마큼이에요? 2,000. 이거 5개 사죠. 사과는 500원으로 됐어요. 그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10개 사는 게 아니라 20개를 살 수 있죠. 20개 사요. 15개, 20개 되죠. 그러면 500원은 만약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면 싸지면 난 사과를 다 500원이면 난 20개를 살 수 있고요. 배는요, 5개를 살 수 있죠.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예산선이, 이런 예산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는 XJ, 사과의 가격이 싸지면, XJ 가격이 내려가면 이렇게 밖으로 가요. 더 싸지면 더 이렇게 완만하게 가요. 사과값이 비싸지죠? 1,000원이 만약에 1,500원 되죠? 그럼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그림으로 보면. 왜 그러냐? 여기에 이 일반 항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플러스 곱하기 m에다가 py분의 m이거든요. 지금 뭐가 싸졌냐면 이게 2분의 1이었어요. 2,000원분의 1,00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으로 됐어요. 이게 가격이 내려갔죠. 1이 0.5가 됐어요.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잖아요.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 완만한 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수학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XJ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YJ가 싸지면 어떻게 되냐? YJ가 이렇게 싸지면 배가 2,000원인데 이게 1,000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선 자체가 배가 5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0개를 살 수 있다고요. 1,000원 돼버리면 2,000원에서 이 점을 살 수 있고 처음에 이 점을 살 수 있죠. 그러면 이 선 이걸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이동하죠. 이런 경우에는 PY가 싸지는 경우죠. 싸지면 이렇게 돼요. 선이요. 더 싸지면 이렇게 되고요. 비싸지면요. 밑으로. 4,000원 되면요. 그럼 이렇게 더 밑으로 가죠. 이런 모습이 되버린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분모가 2분의 1이었었는데 2,000원이었는데 이 분모가 싸지죠? 싸지면 이게 2분의 1에서 1분의 1이 돼버리죠. 기울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에서 1분의 1 되면요.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진다고요. 가파르게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요 기울기가 요게 그 가격이 싸지면 기울기가 커질 것이고 요게 싸지면 기울기가 작아질 거고 그러니까 완만하게 되고 가파르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 YJ가 싸지는 건 이렇고요. XJ가 싸지는 건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수치적으로 보면 그건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1,000원짜리가 500원 싸지면서 배도 2,000원으로 싸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울기가 예산선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모습이 여기서 이런 모습이 되겠죠. 두 개 다 이렇게 싸지면요. 즉 지금 예산이 지금 여기 10,000원이에요. 요번에 예산이 변한다고 가정할게요. 10,000원인데 보니까 10,000원이 더 있어요. 그럼 2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예산선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2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예산선은 이게 20,000원 갖고 배를 다 사면 10개 다 사잖아요. 그죠? 20,000원 갖고 사과를 사면 한 개 1,000원씩인데 2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 선 자체가 예산이 증가하면요. 이렇게 딱 돼요. 20,000원 되면 이렇게 돼요. 30,000원 되면요. 더 이렇게 돼요. 40,000원 되면 이렇게 되죠. 예산이 줄어들죠? 그럼 밑으로 가요. 이게 10,000원인데 5,000원 갖고 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밑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간다고요. 밑으로 간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뭐냐면 요 m이 예산이 줄어든다고요? 요게 작아진다고요. 이게 1분의 5였었는데 이게 더 작아진다고요. 아까 사과가 배가 2,000원분의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분의 5가 됐는데 이게 5,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6,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3이 돼버린다. 5가 3이 돼버린다고. 상수가 줄어드는 거죠. 상수가 줄어들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상수가 증가하면요. 자꾸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죠. 구조가.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예산이 증가하면 이런 형태로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줄어들면 이게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가격이 싸지면요.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산선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많이 응용해서 쓰거든요. 시장 갔더니 사과하고 배를 갖다 살려고 딱 갔더니 2,000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500원으로 됐대. 그럼 내가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그게 확실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때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 예산선의 성질을 다 봤었죠. 자, 예산선을 받았는데 만약 가격이 싸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X제가 만약에 싸지면요. 원래 이런 선이었었는데 이런 선으로 되죠. 즉 내가 10,000원이었을 때는 여기서만 놀아야 돼요. 사과가 1,000원이면서. 근데 사과가 만약 싸졌죠. 싸져지면 나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면서 내 구역이 이렇게 늘어나요. 가격이 싸지면요. 내가 요 자리가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가격이 안 싸졌으면 여기서 놀다간 다쳐요. 즉 여기 사과 10개 사고요. 배 이렇게 몇 개 더 사과 10개 사고 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개 사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죠? 못 사는데 사과 가격이 싸지면 여기서 놀아도 돼요. 사과 10개 다 갖고도 배 2개 더 사도 돼요. 그래도 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가격이 싸지면요. 내 노는 구역이 달라진다고요. 이만큼이 좋아진다고요.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죠. 여긴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가격이 싸가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뭐가 좋냐면 얼마큼 좋아지냐고요. 이만큼 좋아져. 이런 새로운 땅이 생겨요.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우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선택의 폭은 넓혀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놓아주면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이런 것을 사회 후생에 대한 증가라 그러거든요. 사회 후생이 증가해요. 이만큼이 증가를 한다고요. 가격 싸지면 좋죠. 비싸지면요. 줄어들어요.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이런 새로운 면적이 생김으로써 좋다는 거죠. 좋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큼 좋으냐? 이만큼 좋다. 여기서 놀아도 된대.
돈으로 계산하자. 여기 그 사과 다 사면 옛날에 사과밖에 못 샀거든. 10개 샀거든. 지금은요. 배 사고도 한 2개가 더 남았어. 라고 2개가 더 남은 거죠. 이걸 뒤에 가서 이제 분석을 별도로 합니다. 자,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싸져요. 가격이 낮아지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좋은데 얼마큼 좋으냐? 이만큼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런 효과를 분석하는 걸 합니다. 근데 사과를 더 싸게 하면 사람들은 사과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여기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20개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10개 선택할 수 있는 거 사과만 본다면 사과를 10개 살 수 있는데 사과가 싸지면 20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개 정도를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싸면요. 가격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가격은 싸지면 일단 사과 개수가 많아져요. 싸지면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한 개 1,000원씩이라면 그 1,000원씩이라 그렇게 하면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이렇게 딱 됐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비쌀 때 안 사고 쌀 때 사면 내가 이렇게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를 더 많이 벌잖아요. 옛날로 얘기하면 10개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돈이 한 10,000원 정도 더 생기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가격 효과는 말이죠. 효과는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가격 효과로 가격 효과는요. 내가 지금 사지 않고 새로 샀으니까 나중에 사니까 돈을 좀 많이 번 것 같아. 사과 개수 보면 알죠. 그래서 돈 벌었구나 라는 그 측면의 소득 효과로 나누고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그럼 상대적으로 배가 좀 더 비싼 거죠. 그죠? 사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그럼 배 대신에 사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 효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뭐가 좋으냐?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좋으냐? 이만큼이 좋죠. 이만큼이 좋은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가격 효과 분석이라고 가격 효과를 분석을 합니다. 도면하면 네가 돈을 얼마큼 벌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대체해서 너한테 더 좋아졌는지라는 것을 나중에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분석하기 전에는 분석하는 기법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용 있어가지고 분석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을 경제 이런 복지 분야 뭐 아니면 뭐 다른 분야 뭐 이런 분야에 아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효과가 얼마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그럼 뭐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건 이제 정책 결정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가격이 싸지면 좋다 하는 거예요. 가격이 싼 것은 뭐가 좋으냐? 새로 더 놓을 수 있으니까 좋지요. 그걸 증명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얼마큼 좋으냐? 이만큼이 좋다라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가격이 싸지면 좋은 거예요. 가격이 싸면 소비자한테 가격이 싸지면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가격이 싸지면 아주 굉장히 소비자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 효용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게 좋은 거죠.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좋은 거예요. 물건 싸면서 물건 좋으면 더 좋죠. 그런 형태로 지금 추구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선택이 넘어지니까 굉장히 좋죠. 예산이 증가하죠. 10,000원에서 20,000원 증가하죠.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서 놀아야 될 걸 이렇게 넓은 데서 놀아야 되죠. 돈 많으면요. 이렇게 증가가 새로운 면적이 더 증가돼요. 돈 많으면 좋단 말이에요. 왜 좋아? 노는 자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근데 면적이 상당히 커요. 얼마큼 좋아? 이렇게 많이 좋아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삼각형만큼 요만큼 좋아.
돈 많으면요, 더 많이 좋아. 금방 눈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산이 증가하면 좋은 이유. 돈 많이 벌면 좋은 이유. 얼마큼 좋은지 이만큼 좋다는 것이 나중에 소비할 때 보면 나타나요. 그걸 나중에 뒤에 활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의 성질을 잘 본 거죠. 물건이 싸거나 돈이 많이 올라가면 예산 쓸 돈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좋다 그런 얘기예요. 물건이 싸지면 참 좋지요. 물건도 싸지고 돈도 많아진다 하면 무지무지하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돈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물건값이 싸다 그러면 주부들은 살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큼 좋은데 이만큼이 다 좋지요. 예산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예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커지는 면적이 다 자기 땅에 됐으니까 온 세상이 내 것 같지요. 그런 효과를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소비재 정책도 나중에 찾아갈 수가 있다고요. 일단 예산선에 대한 그 개념과 예산에 대한 성질을 갖다 다 배웠어요. 이제 드디어 요거에 대한 성질, 요 효용에 대한 성질을 갖다 대충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소비자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비자 균형은 얼마큼 우리가 XZ를 얼마큼 YZ를 얼마큼 구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찾아야 됐죠. 구체적으로 그림으로도 한번 찾아보고 수치로도 한번 찾아보고 응용해서 현실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소비자 균형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것이 가격이 변했을 때 예산이 변했을 때 새로운 변수가 막 변했을 때 그때는 소비자 균형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들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틀을 배웠으니까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야죠. 지금 찾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죠? 아무래도 찾는 건 월요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찾죠. 뭐.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하고요. 그래요.